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주부터 일요일 도시 기획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소주제는 바로 도시의 교통인데요.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 네, 도시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네, 첫 번째 시간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이제 뭐 제가 뭐 예, 뭐 다 준비한 걸 얘기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 도시의 교통인데, 도시의 교통하면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단어 떠올 것 같은데, 혼잡. 예, 차 막힘. 예, 도시의 교통은 정체. 원래 혼잡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왜 그러는 건데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물자도 그래서? 많이 오고 하니까. 예. 그래요? 근데 도시라도 계획 도시는 좀 뻥 뚫리지 않나요? 예, 여기서 이제 그 교통공학이나 이쪽에서는 늘상 하는 얘기가 효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무 차가 안 막힐 정도로 도로를 갖다가 많이 넓히면 정작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도로 때문에. 땅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도로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갖다가 도와주는 작업인데 이 경제 활동이 있어야지 그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보면서 이제 도로 놓을 때 보면 아, 이왕 닦는 거 그냥 왕복 한 6차선 하지 말고 한 10차선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도시 면적 전체 면적에서 이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한 퍼센티지 이상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예.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예. 아, 세상에서 너무 복잡해. 예.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고추 말린다 뭐 이런 얘기들 처음에. 뻥 필요도 없는 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고속도로는 본데 국도에서는 예. 저 종종 봤어요. 예, 진짜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외곽에는 좀 특히 있긴 하지만 지방도로. 예. 응.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로의 과잉 투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겁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는데 음. 이게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30일 정도 막히는 걸로 설계를 해요. 아니,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요? 예. 아니, 막히는 걸 왜 고려해요? 뻥 뚫리는 걸 고려해야지.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도 안 막힌다라고 하면 그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과잉 투자이기 때문에 적정한 날짜를 이제 막히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그 피크 타임에서 이제 30일로 하고 관광도로는 한 12일 정도로 해요. 아, 근데 그 말씀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선가 우연히 보다니까 경부 고속도로 그러니까 예. 놓을 때 예. 그때 야당이 내는 반대 되게 극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폭을 어떻게 하느냐, 몇 차선으로 할 거냐 하다가 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 좌우로 50m씩인가 남겨놔라. 예. 뭐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어떤 그 짧은 영상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그런 원리입니까? 예, 도로공학에서는 합니다. 접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접도구역. 예, 확장할 수 있게 이제 배려를 하죠. 근데 이게 실화예요? 아니, 그 매뉴얼상으로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어요? 예, 도로공학 아예 매뉴얼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대중교통이잖아요, 도로는. 예. 대중교통이 주로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 이게 갑자기 도로에서 그러니까 교통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점핑하셔가지고 네. 예. 대중교통 자체는 처음 출발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냥 그 우마차에 이제 약간 좀 큰 마차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박스 이제 좀 큰 거 이제 음. 뒤에다 끌고 가면서 간 건데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 사람들의 보행 이상으로 멀리 가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대중교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옛날에 도보 생활권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걸어 다니죠. 예, 그리고 사대문 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뭔가를 타고 갈 정도로 그러면 멀지는 대중교통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 그렇죠. 때문에 생긴 예, 거예요? 장거리 이동 때문에 생긴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교외 신규 택지
개발이랑 같이 갑니다. 베드타운 건설하면서. 예, 그러면서 좀 멀어지니까 예,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교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중이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교통수단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선화되고 시스템화되기 시작한 것들은 이제 20세기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이제 과밀화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그 외곽으로 베드타운이 예. 보통 형성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직주가 예. 멀어지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직장 예. 이동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이 예.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뭐 맨 처음에 철도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택지 개발 회사가 철도까지 놔요. 왜냐하면 분양하려고. 그렇죠. 이른바 인프라 건설. 예, 그걸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땅이 안 팔리니까. 그렇네요. 예,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이제 그 논리들이 있어서 이제 사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갑자기 뭐 그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엠버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그 버스 예. N자로 쓸까요? M버스로. M도 예, 있어요. 예, M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멀리서 오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국토부가 하나요? 그 국토부 소관이에요? 예. 전 솔직히 처음 들었는데. 예, 국토부가 이제 지자체 권한까지도 이제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국토부가 했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철저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이제 그 구상 단계부터 당연히 교통도 이제 당연히 고려 그래서 요인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광역 버스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가 투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신도시의 분양 실적이 안 좋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택지 개발이랑 교통 개발, 대중교통이랑은 같이 간다. 늘상 같이 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아주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대중교통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예. 베드타운 택지 개발하고 바로 연동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대중교통을 갖다가 지자체가 이렇게 만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중교통 자체가 이제 그 적자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나라나 예,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보조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예. 이게 마냥 돈을 갖다가 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우마차 얘기하셨다가 예, 버스 얘기했다가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대중교통의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버스 다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철이죠. 지하철인 근데 거예요. 버스 이전부터 지하철도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영국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했으니까 예, 지하철이라고 하면 이제 지하를 달리는 기차였죠 그때는 진짜. 영국의 지하철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단 예, 말이에요. 120년 넘었으니까요. 그래요? 버스 갔다가 지하철 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도 이제 사철부터 시작을 해요. 공공이 근데 지하철은 왜 지하철로 가는 겁니까? 위에가 꽉 차 있으니까 그렇죠. 역시 예. 이제 더 이상 예. 도로도 올 땅도 없고 막 이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로 갔을 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랑 이제 마주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그때는 이제 고속이었죠. 그렇죠. 예, 고속으로 사람들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지하철로 갔다 온 겁니다. 근데 도로의 기능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있지만 예, 좀 이따 우리 물류 얘기를 하겠지만 예, 뭔가 상품이도 뭔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하철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지하철은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도 했고, 예, 화물 지하철이 있었던 겁니다. 예, 화물칸이 있었죠. 예, 근데 뭐 점점 이제 다 사람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좀 오늘은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한 25년 전인가 그 파리 지하철에서 그거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라노에 시장에 이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때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햇빛 못 보고 지하로 다니고 왜 화물은 지상으로만 다니냐. 일리 있는 말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사람은 햇볕 보면서 이제 지상을 편하게 다니고 예. 화물을 밑으로 가면 안 돼? 라는 말로 하면서 이제 지하철을 갖다가 화물용으로 바꾸자. 그리고 사람은 버스 위로, 그러니까 지상 위로 옮기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됐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사람은 차를 피해 다니고 왜 자꾸 육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느냐. 예, 그거 비슷한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망도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갖다가 택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언젠간 되겠죠. 지하철 택배 시스템이 물류 시스템이 이제 될 건데. 예.
한마디로 뭐 여기저기 택배 차들이 쭉 움직이는데 노선마다 해가지고 지하철 라인 만나면은 그다음부터 지하철로 갔다가 다시 지금도 실버 택배는 지하철 이용해요. 택배로 아니,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면 되니까 가능한 내용인데 이제 시스템을 갖다 거기다 얼마나 공공의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좀 이제 고민은 하긴 해야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물류하고 교통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예.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사람보다는 화물 움직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운송량으로 예, 따지면 밀동량 자체로 보면은 이제 그 승객 이동량하고 이제 그 화물 이동량이라고 봤을 때 그래요? 화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뭐 전 세계적인 것까지 뭐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예. 도시 물류는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습니까? 처음에 이제 물류가 도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거는 80년대예요. 우리나라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류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50년대는 뭐 거의 없었으니까 얘기하기 힘든데 예, 그 수출 지향적으로 우리가 산업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동 임해공업단지 쭉 만들어 놓고 산업단지 쭉 만들어지는데 그 근처에 국도 포장이 안 됩니다. 그랬나요? 예, 왜냐하면은 항구로 들어와서 항구에서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얘기 중간재,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밖에 해안가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안으로 깊숙하게 안 들어옵니다. 이제 수출 중심이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87 겪으면서 이제 갑자기 임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도시 안에 물류가 아주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통 혼잡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이제 80년대면 이제 늘어나거든요. 네.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락동 노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대 도매 시장 중심으로 해서 교통을 갖다가 바꾸려고 했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은 그래서 예. 어떤 산지가 있으면 예, 산지에서 이제 도시로 물자를 공급할 때 예. 그것이 그러니까 집산되는 하나의 예. 도매 시장이 이제 있고 예, 거기서 이제 다시 소매로 뻗어나가는 예. 거미줄처럼 예. 뻗어나가는 그래서 물류망 이렇게 형성이 예, 된다. 스포크 앤 허브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빗살무늬로 해가지고 퍼트린다 네. 화물을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거고요. 왜요? 왜냐면 도시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불광동에 있던 터미널도 있고 마장동 터미널도 있고 이제 도심 안으로 들어와 있던 터미널들을 갖다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어했던. 신촌에도 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뒤 외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외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그 허브 기능을 하기를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1단계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도시에서의 물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화물이 이제 좀 달리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도심으로 움직이지만 화물은 외곽을 돌고 있어요. 그 택배 시스템 보시면은 이제 요즘 나오면 왜 내 물건이 점점 멀어지지 뭐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왜 송장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배송 추적 같은 거 해보면 갑자기 나한테 쭉 오다가 왜 절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화물이 움직여요.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화물은. 여기 네트워크란 건 어떤 의미예요? 망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움직이면서 이제 경로를 찾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체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예, 아니 효용성은 직선 거리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골고루 퍼뜨리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화물에서 이게 플로우가 끊이지 않고 예.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네트워크 상의 이제 그 가치로는 그게 훨씬 더 좋다. 음. 물론 환경적으로는 안 좋죠. 몇 킬로그램,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도로 용량 차원이나 아니면은 그 배분 차원에서는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혹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달자하고 받는 사람이 그냥 1대1 관계라면 직선 거리로 가는 게 훨씬 예, 효율적이지만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쭉 퍼져 있으니까 예.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예. 네트워킹이 그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예. 뜻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이게 그 교통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멈추면 문제가 되는 거고 멈추지 않게 계속 쓰는 게 도로를 제일 적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주차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장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예. 대표적인 예가 택배가 되는 겁니까? 예, 화물에서는 택배고 이제 사람도 비슷하죠. 계속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까 혹시? 그다음에 굉장히 지능형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AI로 되면서.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교수님 말씀 2단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 거라고 보면 예, 되는 거네요. 끝입니다. 예. 오. 2단계의 끝을 보고 있는 거고 3단계는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이 만약에 드론 택배가 나온다. 예. 이러면 이건 도로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도 도로를 만들죠. 공중에. 공중의 도로. 예, 아무데나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예. 예. 아 그렇지 하다가 충돌하고 이러면 큰일 예, 나죠. 하늘길도 있는 거죠. 하늘길도 있죠. 예. 아, 그것도 도로로 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게 가까운 미래에 막 올 거라고 보세요? 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와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드론이 현관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 베란다 창문 두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아, 제일 먼저 할 거는 이렇게 B2B부터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늘 교통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누가 그, 있어요? 그 청와대에 계신 아니 지금 청와대가 아니군요. 그분부터 해서 음. 뭐 꽤 많은 분들이 하늘 위로 다니십니다. 아 그거는 대통령은 당연히 일정이 많으니까.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로 올라다니시는 그건 별도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화물교통 아니가 그 하늘교통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 다니시는 분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김포공항까지 잠실에서 헬기 띄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냥 뭐그 예. 저기 하늘 택시 얘기 나온 지도 오래됐죠. 그렇죠. 사실은. 예.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영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도시 복잡한 지역부터 먼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근데 물류하면 꼭 도로만이 아니라 수상 물류도 사실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강 뭐 통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이거는 예, 이제 그 정치적인 도시의 문제도 많아서. 교통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하고 수상교통과 관련돼서도 원래의 오리진이 이제 그 도시교통의 핵심은 수상교통이죠. 그래서 큰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강이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 진상품 뭐 한다 이런 거 대부분이 뭐 예. 해상 수상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제일 빨랐던 거고. 예, 그리고 제일 그 싸고. 싸고. 예, 제일 싸고 제일 빠르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경남에서 저쪽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 낙동강을 하면은 문경수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MB가 대운하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거고요. 이제 바다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훨씬 싸게 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훨씬 더 많은 양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었죠. 아무튼 혼잡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건데 예. 도시교통에서 혼잡은 운명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예. 근데 그 도시도 예. 메트로폴리스가 있고 예. 조그만 중소도시도 있으니까 도시 개념도 예.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예. 않잖아요. 예, 예. 대도시로 올라오면서 대도시의 경우를 이제 예. 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도시 계획을 잘못 짰거나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요? 예, 아주 꽉 막힌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 형성이 돼서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돼 있는 도시도 있고 예, 계획 도시도 있잖아요. 예. 그러게 거기에 따라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계획 도시를 할 때, 그 계획을 할 때 주된 교통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설계 단계. 예, 당시에 이제 마차가 주된 그 교통수단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계획 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도로도 작고 했겠죠. 물론 예, 그렇겠죠. 이제 자동차로 갔을 때 아니면 지하철이 이제 주요 이제 그 대중교통일 때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통 도시 안에서 교통의 혼잡이 숙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정체되는 순간은 쇠락입니다. 팽창 속성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유지되는 도시는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팽창입니다.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산업 때문에 새로운 그 화물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기반 시설은 그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을 했는데 도로를 갖다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늘어난 양을 갖다가 기존 도로가 못 버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 쉽게 하면 이제 어떤 인구의 어떤 그 확장 속도와 예, 도로의 확장 속도는 당연히 예. 비례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쭉 팽창하다 보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수단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해결되는 듯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가 유발돼서 도시로 사람을 부르고
그러면 또 막히고. 그래서 혼잡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혼잡하고 잠깐 머물다, 그러니까 해소되다가 다시 또 혼잡하고. 만약에 그게 끊겼다라고 하면 그 도시는 쇠퇴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못 견딜 지경이 되면 이제 그때 도로 하나 놓고 예, 이런 도로를 식으로. 놓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 개발을 하든 이런 아. 식으로 하나씩 이제 그 한계들을 극복을 해가면서 도시가 발전을 해가는 거죠. 도시의 발전 내지 도시의 팽창 패턴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예. 한때 그 쿤버널드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그걸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를 어마어마하게 넓힌 도시가 있어요. 쿤버널드라고. 그런 예. 도시가 있어요. 예. 예. 거기는 이제 그 계획 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한 도시로. 실패한 걸로 왜 예. 실패했어요? 너무 많은 도로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맨 예. 처음에 계획할 때 예. 지방세를 감당 못합니다. 도로 건설 비용 예, 조달하려고. 건설 비용, 유지 비용, 기타 등등. 맨 처음부터 넉넉하게 출발합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속성이 그렇군요. 예, 도시 발전 자체가 좀 그런 그 궤를 따라갑니다. 왜 예. 교통 행정이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안 좋은 쪽도 많았죠, 당연히. 예, 서울시의 대중교통 중에, 그러니까 진짜 교통 대란 그때 그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버스의 그 평균 속도는 마차 속도보다 느렸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좀 이따 예.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도시 이야기 임동gun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야기를 했는데 예, 대중교통 이야기는 꼭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만성 적자. 예. 이 이야기가 따라붙잖아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 자체의 수익성을 갖다가 놓고 그 서비스가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 개발의 서비스로 해주는 거였고 그게 있어야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자체의 이득보다는 처음 출발부터 그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경제 활동이 벌어질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예, 그걸 만약에 이제 돈을 갖다 제대로 내고 이제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이 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비싸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물가 상승률로 올리지만 네. 공공 부조가 이제 들어가야지만 이제 존재하는 가격으로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좀 정치 경제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결국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값을 받으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비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시정부나 국가가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돈을 갖다가 부조를 함으로써 민간 쪽에서는 이제 임금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급의 대도시를 한번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예. 그러면 대도시별로 예. 주된 대중교통 수단이 좀 다르냐? 그래서 어느 A라고 하는 대도시는 주로 지하철이 주된 예. 대중교통 수단인데 예. B라고 하는 대도시는 버스일 수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다른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해 오다가 자연스럽게 귀결이다. 예. 그럼 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그 일본의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하고 예. 서울의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너무 다르다면서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바로 그건데 예, 예. 우리나라는 택시는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약간 후진국 모델이에요. 버스 택시가 대중교통이 후진국이라고. 예, 대중교통 왜냐면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쓰는 것보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선진국이죠. 도쿄의 버스 요금이나 서울의 버스 요금은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교통비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싸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적자죠. 적자를 지자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예. 차이입니까? 예, 공공 부조를 하느냐. 그렇죠.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 대중교통 같은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잖아요. 예. 예. 결국 그 얘기인 거죠. 예, 공공 예산을 갖다가 많이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걸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계속 이제 공공 부조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실제로는 적자 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공공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방치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도로 건설을 해야 되고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금 대중교통 관련된 지원도 제일 많고 그리고 혜택도 서울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 그래요? 공공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제 활동 인구의 규모 때문에 서울시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담보되는 게 있습니다. 사당역에서 환승해가지고 일하러 오시는 경기도민 때문에 서울 경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 경제 규모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쉽게 말하면 생활 인구라고 하는 서울이 이제 생활의 터전인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의 경제 발전은 빨라집니다. 근데 아까 그 교통비하고 임금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경제 활력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임금을 낮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예, 그러려면 교통비가 또 낮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 이게 이제 필연이다. 예. 필연이라는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었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예. 그런데 적자로는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래서 이 적자를 메우는 게 공공부조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까? 공공 투자. 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예. 거고. 예, 공공 투자합니다. 그럴 바엔 그냥 공영제로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민간이 영업하고 있는 걸 갖다가 뺏는 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나요? 예, 아니 뺏거나 아니 뺀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사는 게 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그러니까 준 공영제를 하는데 뭐 굳이 준 공영제 할 바에는 그냥 공영제로 확 돌려버리지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게 안 되나요?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하철은 공영제였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하다가 민자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비싸게 치니까 조기공사비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건설 비용이 감당이 예. 안 되니까 예. 민자는 비싸던데 보니까. 비싸죠.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버스 회사가 얼마나 강했냐면은요. 네. 전두환 정권이 생기고 나서 쿠데타 이후에 예, 이제 서울시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버스 개편을 갖다가 시도를 해요. 네. 공영제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공영제로 이제 공영제 구상 예. 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은 그 지역의 어마어마한 유지였죠. 예. 그 예. 힘이 그렇게 셌던 거다. 예, 그 전두환 정권 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역설처럼 얘기합니다. 전두환도 못 건드린 게 이제 버스 공영제였다.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중교통이 아예 없이 예. 전부 다 마이카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쳐요. 예. 이것과 예.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중교통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여쭤보기 위한 거. 지금에 있는 도로보다 거의 한 5배, 6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예, 경제. 그러면 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도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스프롤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쭉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도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네요. 한마디로 예. 이야기를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파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공공도로에 50% 넘게 쓰는데 그럼 예.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 얘기인가요? 도로 면적 자체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승용차 이용자들 때문에 도로가 2차선이면 넓게 3차선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다 버스로만 간다고 하면 버스 웨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그렇죠. 예, 90% 이상의 사람이 40% 그러니까 90% 이상의 도로를 갖다 40% 있는 사람이 쓴다라는 그런 그 퍼센티지를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예, 얘기로 가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를 다이어트할 수가 있고 그렇죠, 도로 당연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땅을 갖다가 생산을 위해서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죠. 예,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면에서는 대중교통의 비중을 갖다가 넓혀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었죠. 예, 계산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될 수만은 이렇게 그렇게 무식하게 이제 대중교통을 다 바꿔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적정한 수준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대중교통이 됐을 때 이제 경제적 가치, 동일한 어떤 그 사람을 대중교통으로 실어 다루느냐 마이카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차도 달라지고 예. 거기에 들어간 기름도 양이 예. 달라지고 경제적 예. 가치가 있고 예. 환경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경차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가치가 있나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으로 했을 때의 특징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믹스도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고립된 도시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 지금 슬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약간 좀 우번 지역이라고 하든지 이런 도시의 곳곳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들이 생기는데 네. 그런 곳들이랑 이동할 수 없는 약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묶여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마이카라는 게뭐 굴릴 돈이 있어요. 뭐 예. 차도 굴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빈민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일자리의 기회도 생기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통합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쉼표를 찍고 하나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 도시 교통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예, 2004년도. 했던 예, 교통체계 개편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죠. 효과적으로. 그건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때 처음으로 버스 노선을 갖다가 한번 다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선 이상한 것들도 다시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계기가 됐죠. 그렇죠. 예.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럼 왜 과정은 중요합니다. 어땠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했죠. 왜요? 순식간에 다 했잖아요. 아 그냥 일방 통해서 밀어붙였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때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 첫 번째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그 공공으로 바꿔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버스를 배차 간격 몇 분으로 하느냐, 노선은 어떻게 바꾸느냐를 갖다가 완전히 시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자치 영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그렇죠. 개념인가요? 예, 우리 애들 많으니까 뭐 해라, 뭐 그럼 뭐 전기차 필요하다, 마을버스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하면 주민 자체 영역으로. 예,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어차피 공공부조 들어가는 거고 다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작은 데부터, 예. 작은 데부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예. 광역도 마찬가지로 그 좀 길게 봤으면, 그러면 노선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체계화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해서 9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버스에 카드 찍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공용제로 묶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죠. 그 환승제도도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만들어져. 그거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들어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공공의 돈을 갖다가 버스 회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싸게 다니는 조건으로 완성 할인되는 조건으로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같이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추적이 다 되는 거거든요. 아, 빅데이터가 또 형성이 됩니다. 예, 그 OD 테이블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당연히 공공버스 노선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준공영제로 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은 민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노선 조정을 저번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뭐 그 버스회 사장님들이 반발했던 비슷한 이게 나타난다라는 건가요? 그 반발까지는 아닌데 저항은 있죠. 예전에 버스에서는 황금 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노선. 예, 황금 노선 갖고 이권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노선을 갖다가 버스 회사들이 권리금 받고 팔았어요, 다. 잠깐 그 노선을 팔아요? 예, 노선 팝니다. 서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버스 노선이 자주 바뀔 때는 1년에 2번씩도 바뀌고 막 이랬어요. 그랬어요? 예, 운수회사가 넘기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옛날도 아니죠. 90년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노선 배정은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노선 신청하고 이제 심의하고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 한번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운영업자들을 갖다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선 배정 받은 다음에 자기 노선 판다고 다른 버스 회사에 황금 노선 있으면은 팔기도 하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운수회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쪽에 안 보이는 뭔가의 도시에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변천사를 쭉 봤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한참 그 K패스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 관련돼 가지고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래요. 청년들은 그거 되게 민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액권 나오고요. 예. 예, 정액권으로 가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들어갔을 때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왜냐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요. 좀 이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권을 갖다가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없어도 아무튼 얼마 정도면은 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통 그 그러니까 정액권에 이제 그 소득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 같은 경우에 반값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이 이제 사회 보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특정 도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만들어졌을 때 제일 그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 통합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바꾸면
부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빈민들이 전 도시를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요. 예, 그러면 그 도시가 한쪽이 이제 여기는 부촌이야라고 하는 그렇게 약간 좀 고립되거나 아니면 성벽을 세우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그러면 과거에 어떤 부촌과 그러니까 빈민과 이렇게 나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지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그렇게 자주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닐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활동적이니까. 예, 정액권이 만들어지고 나면 진짜 이게 그뭐 그러니까 초딩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에너지들이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돌아다닐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에서만 벌어지는 특정 도시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 대중교통이 잘 없는 곳들,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미만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권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공공의 돈을 왜 잘 사는 도시한테 더 많이 주느냐. 예. 라는 이제 균형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정액권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이 있어야지 정액권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탈 그리고 것도 없는데 이제 여러 번 갈아타야 정액권이 예, 효과가 있는.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작은 도시에 살거나 아니면 좀 그 큰 도시인데도 대중교통이 안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액권은 차별 효과가 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예 애시당초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권리처럼 국민의 권리처럼 이게 돈의 정액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보장을 한다.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도시는 더 대중교통이 좋아서 살기 편해지는 거고 큰 도시는 작은 도시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오히려 역차별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교통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인구 배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새로운 목이 생깁니다. 목? 예, 새로운 상권, 새로운 상업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대중교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간다. 예. 그래서 공공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새로운 몫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하철역을 이제 환승 지하철이 있잖아요. 예. 그럼 환승 지하철역 주변으로 상권이 항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환승이 아니더라도 예.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곳들이 이제 새로 접근이 되면서 쉬워지면서 그렇죠. 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그 이거 변두리라는 표현 요즘 진짜 안 쓴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옛날에 변두리였었는데 교통이 달라지던 이제는 변두리 개념이 없어져 버린 이런 것도 되겠네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끝이었던 터미널이 더 연장이 되면서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되면 새로운 센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은 또 그게 도시 팽창이네요. 그렇게 놓고 예.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대중교통은 아무튼 적자여도 도시 발전에는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좀 예측이 되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 체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 그 대중교통권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하철권 안에 예. 여러 행정구역이 들어가고 여러 지자체 짱이 있어요. 얽혀 있죠.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게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광역교통계획 협력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엄청 일찍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광역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서울시만 잘해놓고 아니면 뭐 경기도의 특정한 시만 잘해놓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합의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 예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 인접 어느 도시까지는 되는데 또 어디는 안 되고 하는 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얘기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 뭐 예전에는 환승도 안 됐었죠. 예, 이제 지금 환승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협력 문제가 있는데 이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 협력하기가 왜냐하면 각각의 도시들이 각각의 버스 회사를 갖고 있고 각각의 버스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근데 각각의 예. 지자체장이 각각의 정당이면 또 이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시 서비스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다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네. 도시는 여러 도시들, 행정구역의 도시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경제권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생활권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권력들은 다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파가 달라서 협조가 안 되는.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운영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도넛 모델은 뭐예요? 도시를 갖다 도넛처럼 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이제 기능 분할하고 하는 건데 예.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도넛 모델을? 근데 컨닝했어요. 뭔데요, 그게? 이게 그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개념이? 예. 그리고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도넛 모델이 뭐냐면 이게 그 지하철 이런 거 타면 이제 서울 교통망 이게 노선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서울을 이렇게 쭉 에워싸잖아요. 예. 외곽순환도나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럼 동그라니까 도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예. 생태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순환시켜 가지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형상으로 도넛이 아니라. 잘못 찍었구나. 예, 그래서 물이 어디로 가고 뭘로 예. 가고 뭐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인 거고요. 예. 오히려 15분 도시가 유행을 많이 탔죠. 그럼 뭐예요 또? 15분 도시가 이제 코비드 때 아주 본격적으로 발휘를 했는데 15분 안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오. 그러니까 내가 약을 사고 싶다. 그럼 15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라 도시를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공간적인 그 이익 때문에 집중돼서 멀어지던 것들을 다시 주민들한테 가까이 보낸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용이 그러니까 그 약간 외국이랑 다른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구청에서 하게 하고 동사무소를 갖다 없앤다든지. 근데 여기서 예. 15분이란 기준이 도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 15분입니까? 도보 15분입니까? 대중교통 15분입니다. 그거겠죠? 예, 포함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제 예. 버스나 이런 자전거로 15분을 갖다 먼저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지금 예전에는 곳곳에 있었다가 지금은 ATM만 있고 쭉 빠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15분 안으로 다시 보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15분 도시라고 했는데 코비드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조금씩 되고 지금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오. 예, 퍼져나가면서 그럼 공공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하면 효율인데 돈을 더 싸게 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퍼트리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복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예, 충분히 이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국민학교가 다 보행권이거든요. 국민학교 담장 초등학교. 예, 죄송합니다. 예, 초등학교가 다 보행권이거든요. 네. 예, 초등학교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한 칸만 딱 그 공공 서비스로 하루를 해도 15분 도시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로 한정을 해서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버넌스입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그 정치적인 힘들은 그 직업 기반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샐러리맨 아니면 자영업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 형태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동선이란 게 있으니까 예. 교통도 예. 그거에 따라가야 예. 된다. 예, 그래서 당연한 이제 얘기가 의사결정 자체도 이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거버넌스는 영역 나누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역이란 게 어떤 뜻이에요? 영역 대표를 뽑아요. 영역 대표를 뽑지 직능 대표를 뽑지 않습니다. 이른바 주민 대표 이런 예. 개념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른 것도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그 도시 안에서 직능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네. 예, 또 그러니까 도시 교통 계획 세우고 이럴 때 직능 예. 대표가 참여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소지역 주민 대표들 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문제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선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풀어야 된다. 예, 그걸 갖다 이제 달리 말하면 협치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그런 면에서 얘기하지만 거버넌스 예. 도시교통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참여할 것이냐. 예,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이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계획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도시 안에서 화물 운송하는 것을 위해서 도로 교통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네요. 개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